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한적한 마을에 로이라는 조용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작은 농장을 경영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로이는 항상 그들 주변 세계의 경이로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곤 했습니다. 하루는 로이가 숲속을 걷다가 그동안 본 적 없는 낡은 나무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숲의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로이는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통과하자 그는 아름다운 마법의 정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환상적인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고 나비들이 춤추듯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한가운데에는 빛나는 분수가 있었습니다. 분수 주위에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모여 있었고 각기 다른 음악적 소리를 내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놀랍고도 새로운 경험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한 작은 요정이 날아와 로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이, 나는 이 정원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이거든요. 로이는 자신이 그 특별한 사람이란 게 자랑스러웠지만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요정은 로이에게 정원을 탐험하고 싶다면 그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로이는 기뻐하며 요정의 안내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와 함께 걷는 동안 요정은 로이에게 정원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나무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고 또 어느 꽃들은 꿈을 꿀 때 색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곳은 정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소원의 연못이었습니다. 요정은 말했다. 이 연못에 동전을 던지면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현명해야 해요. 소원에 성의를 다해야 하거든요. 로이는 신중한 생각 끝에 자신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모험을 마친 로이는 요정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로이는 매일처럼 그 문을 찾아갔지만 문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 기억 속에 남은 마법의 정원은 항상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로이는 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연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마을에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로써 끝이 나지만 로이의 모험은 그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에는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성당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정들은 성당 벽에 오래된 돌틈이나 촛불이 타오르는 작은 구석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요정은 파피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정이었습니다. 파피용은 매우 작은 존재였지만 성당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밤이 되면 햇살의 기억을 담은 작은 불빛으로 성당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바람 소리를 따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파리에는 갑작스럽게 역병이 퍼졌고 도시는 두려움과 슬픔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성당을 찾는 데 주저하게 되었고 성당의 아름다움도 퇴색되어 갔습니다. 파피용은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성당의 가장 높은 첨탑으로 올라가 빛을 모아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성당의 고딕 첨탑이 빛나며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를 연결했습니다. 그 무지개 다리를 통해 다른 차원의 요정들이 파리로 내려올 수 있었고 이들은 마법과 치유의 능력을 가진 요정들이었습니다. 요정들은 도시 곳곳에 흩어져 병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병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피용은 여러 요정들과 협력하여 성당 근처에 작은 마법의 정원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요정들은 매일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서서히 파리의 사람들은 요정들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시 평화와 행복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요정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했다고 믿고 다시 원래의 작은 공간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나날을 누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파피용은 여전히 성당의 첨탑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다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지요. 이렇게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은 다시금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이는 기적 같은 요정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끝.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작은 프랑스의 한 마을 라페티빌이 있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주민들로 유명했으며 그 중에서도 한 그루의 마법의 나무가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마을 중앙에 오랜 세월 동안 서 있던 이 거대한 나무는 높이만큼이나 오래된 전설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다. 이 나무는 계절마다 신비로운 색으로 변했으며 특히 별이 빛나는 밤에는 은은한 빛을 발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나무 주변에서 축제를 열어 그 빛을 기념했다. 나무가 가지마다 내뿜는 은은한 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고 그 덕에 마을은 항상 풍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년인 피에르가 호기심에 이끌려 나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피에르는 많은 것에 관심이 많고 탐구심이 강한 소년이었다. 피에르는 나무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할아버지에게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오래전 마법의 나무가 어떻게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전설에 따르면 나무의 씨앗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존재가 심은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 신비로운 존재는 마을이 항상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원했으며 그 보답으로 나무는 해마다 특별한 마력이 깃든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 피에르는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나무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외부에서 온 무리가 접근했다. 그들은 마법의 나무의 힘을 빼앗아 가려는 탐욕스런 사람들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피에르와 마을 사람들은 마법의 나무 주변에 모여 자신들의 존재의 의의를 돌이켜보며 서로의 유대감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그들은 마법의 나무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외부의 위협에 용감히 맞섰다. 그 결속은 마법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마법의 나무는 그들이 서로를 믿고 사랑으로 보호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와 용기로 나무는 더욱 밝게 빛나며 외부의 위협을 물리쳤다. 그 이후로 마을은 더욱 번영하였고 피에르는 그 모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우정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라페티빌의 마법의 나무는 그들의 수호자로 계속 자리잡고 사람들은 그 나무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후세에 전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 마을의 이야기는 지금도 프랑스 전역에서 아이들에게 전해 내려온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쿠르에는 농업으로 유명한 셰르라는 왕국이 있었다. 셰르는 그 풍요로운 토지로 인해 주변에 어떤 왕국보다도 부유했지만 왕국 중심에 자리한 작은 마을 쿠르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었다. 쿠르에는 기묘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마을 외곽에 가장 오래된 숲속에 마법의 정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정원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식물이 자라나며 그중 어떤 식물은 치유의 힘과 마법의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마법의 정원은 하지만 단 하나의 단서로만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년 첫 번째 만개하는 푸른 월계수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여기 이 매혹적인 이야기를 탐험하기 위해 용감한 소녀 엘리즈가 있었다. 엘리즈는 활기찬 녹색 눈과 긴 금발을 가진 소녀로 항상 모험을 꿈꾸었다. 그녀는 자그마한 오두막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며 할머니는 과거 자신이 마법의 정원을 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곤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엘리즈는 그 정원을 반드시 찾아내고 말리라는 결심을 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말았다. 다가오는 봄, 엘리즈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번에는 정원의 비밀을 폴 단서를 귀담아 들었다. 할머니는 엘리즈에게 정원의 위치는 매번 변한다는 것과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해에는 푸른 월계수를 따라가면 정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 그것을 찾으라고 기템하였다. 어느 맑은 이른봄 아침 엘리즈는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는 머드먼들을 불러 모았다. 함께 마을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며 푸른 월계수를 찾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를 헤집고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즈의 눈에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푸른 월계수가 보였다. 이 나무는 마치 숨겨진 변화를 암시하듯 가장 아름다운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엘리즈는 숨을 죽이고 그 월계수로 나아갔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푸른 월계수 잎이 부드럽게 흔들리더니 이상한 빛가루가 어스레히 나뭇가지에서 떨어졌다. 그 순간 엘리즈는 자신이 서 있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부드러운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을 느꼈고 눈을 깜빡이자 전혀 다른 장소에 와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 앞에는 경이로운 마법의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예상치 못한 모습에 엘리즈의 눈은 휘동그레졌고 그녀는 절로 감탄의 탄성을 자아내었다. 정원은 신비로운 곡선들로 이루어진 길과 다양한 색의 꽃들로 가득했다. 엘리즈는 더욱 깊이 들어가며 그곳의 식물들을 하나씩 탐험하기 시작했다. 꽃들 중에는 손을 대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들도 있었고 잎의 향기로 지친 마음을 도닥여주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탐험을 이어가는 동안 그녀는 정원을 지키는 작은 존재들과도 만났다. 그들은 자신을 정원의 요정이라고 소개하며 엘리즈가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 말했다. 요정들은 자신이 정원의 수호자임을 설명하며 엘리즈에게는 마음의 순수함이 인정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곳이 열리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 순간 엘리즈는 자신이 이 마법의 정원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깨달았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그 신비함을 배우고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말이다. 정원에서 돌아온 후 엘리즈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마치 잊혀졌던 전설이었지만 엘리즈의 스토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신비롭고도 달콤한 꿈 같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이후 후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고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도 깊어졌다. 시간이 흘러도 엘리즈는 종종 마법의 정원을 찾아 유익한 식물들을 연구하고 그것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곤 했다. 정원은 이제 그녀에게 상상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단지 아름다움 이상으로 그것이 그녀와 주민들에게 준 것은 삶에 대한 믿음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었다.